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고현희입니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누구와 사업을 하는지,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 세 가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소개를 좀 드리면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는 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었고요. 제가 대학 교수가 됐던 거는 그냥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대학 교수셨고, 저에게 여자 직업으로는 대학 교수가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대학 교수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대 때 박사학위를 하고 또 굉장히 이른 나이에 제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아주 그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계기가 된다고나 할까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기로 하셨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남자들한테 은퇴라는 거는 뭐 돈이 뭐 줄어든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어떤 사회생활로부터의 격리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좀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을 한 건데 퇴직금 받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바로 중풍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병원을 이렇게 오가면서 그 모든 돈을 다 의료비로 다 이제 끝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대학 교수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젊을 때만 조금 좋은 것 같지 사실 이게 나이 들어서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우연히 이런 자리에 저도 오게 돼서 설명을 들으면서 왜 저희 아버지의 노후가 그렇게 불안정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사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부자라는 게 사람마다 다 뭐 얼마가 있어야지 부자냐 이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부자는 그냥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 그게 부자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 어디론가 가서 뭐 좀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사업을 하지 직장인으로 부자 된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나와서 돈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부자들이 과연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따라할 수 있다면 제가 오늘 부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단어가 다거든요.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이게 네 가지가 다예요. 그래서 수입은 돈이 들어온 거, 자산은 돈이 어, 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또 뭐 나는 집도 차도 없다. 그러면 몸. 이런 게 자산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출은 돈이 나가는 거. 돈이 나가는 거. 그래서 또 부채라는 거는 뭐 은행에서 꿔온 뭐 대출금이라든지 뭐또 뭐 지인들한테 빌려온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부채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들의 생각이지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수입과 지출은 우리하고 개념이 같아요. 수입은 돈 들어오는 거, 지출은 돈 나가는 거. 근데 이제 자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고요. 부채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은 뭐 내 이름으로 등기되고 이런 게 아니고 수입을 만드는 모든 것이 자산이에요. 부채라는 거는 지출을 만드는 모든 것이 부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때는 자산이에요. 근데 내가 집을 대출금을 잔뜩 얻어서 사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관리비도 나가고 은행 대출금도 나가잖아요. 지출이 계속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 그 집은 자산이 아니고 이제 부채로 들어가는 거고 나에게는 부채고 은행에게는 자산이 되겠죠. 은행은 대출금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자산이지 그것은 나의 자산이 아니라 나에게는 오히려 부채가 된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출퇴근을 한다든지 뭐 또 그 차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그러면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니까 그때는 자산이 되겠지만 내가 그냥 그 차 가지고 뭐 놀러 다닌다. 그럼 뭐 기름값 들고 보험비 내고 다 지출이잖아요. 그때는 그 차가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몸 자산이라고 생각하셨죠? 몸 어떠세요? 몸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건강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몸이니까 자산이 되겠지만 뭐 계속 그냥 막 아파가지고 만성 피로에 막 뭐 그냥 계속 누워 있고 그러면 그거는 병원비 들고 그건 다 부채예요. 내 몸이어도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수입이나 지출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도 자산과 부채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자산. 이 자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본인이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 지속적인 수입을 늘리는 거에 관심이 있지 당장 수입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보다는 과연 이 수입이 계속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 그냥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수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자가 아닌 서민들의 개념이고요. 좀 부유하신 분들은 아 그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것이 될 만한 사업이냐, 그러니까 계속 수입을 만들 만한 일이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여기 와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 수입하고 자산하고 뭐 지출하고 부채하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노후에 그렇게 불안정한 삶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자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 들어오는 수입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30년 염색 공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TV에 출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어떤 일을 해가지고 텔레비전 나온다 그러면 아 생활의 달인에 나오셨나 봐요. 당연히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분이 아우 아니라고 나는 극한 직업에 나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을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도 극한 직업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데서. 그러니까 자산의 개념이 없는 채 그냥 열심히 일만 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미처럼 일만 하면 정말 개미 됩니다. 개미처럼 일하면 개미 되고 우리가 정말 부자들이 어떤 돈의 개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지속적인 수입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오래 살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을 해야지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한가? 여기 보면 직업을 4개로 나눴거든요. 직장인, 자영업, 사업가, 투자가, 인플로이, 셀프 인플로이, 비즈니스맨, 인베스터 이렇게 4개로 나눴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왼쪽에 직장인, 자영업 이쪽이 돈을 많이 버나요? 사업가, 투자가 이쪽이 돈을 많이 버나요? 오른쪽이 많이 버나요? 당연히 오른쪽이 많이 벌죠. 왜 그렇죠? 이 사업가, 투자가들은 직장인, 자영업하고는 수입 들어오는 게 달라요. 직장인, 자영업은 그냥 노동 수입.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만 수입이 나오는 거고 사업가, 투자가는 아까 말했잖아요. 자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입이 나오는 거. 그 자산으로부터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세 수입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뭐 권리소득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는 자기가 일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돈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큰 부자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직장인 자영업의 95%의 인구가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자가 나오는 게 5%밖에 안 돼요. 사업가 투자가 이쪽이 단지 5%의 인구가 일을 하는데 95%의 돈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직장인 자영업에 근무하는 일하는 우리가 사업가 투자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장인은 솔직히 제일 안쓰러운 직업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나는 회사에 뼈를 묻겠어. 그러면 회사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 우리는 네 뼈를 원하지 않아.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굴어? 빨리 뼈를 추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영업은 요즘 진짜 자영업 진짜 너무 힘들지 않나요? 자영업은 내가 잘 돼도 소용이 없어요. 그 옆에 더 큰 게 생겨요. 그게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전문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전문가예요. 저희 남편이 이제 서울 의대를 나온 의사입니다. 참 대단하죠.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대요. 자기 집에.
거기서 서울대 의대를 갔으니까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가능했습니다. 옛날이니까. 요즘은 뭐 개천에서 욕 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다 복개천 돼서 욕 못 나와요. 이제 더 이상 그냥 갇혀 있어요. 요즘은 뭐 대치동 가서 다 이렇게 과외 잘 받고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 남편 시대만 해도 과외가 금지됐던 시대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이제 병원이 바쁠 때는 식사할 시간이 짧으니까 거기 밑에 김밥 천국에 가서 2,000원짜리 김밥을 먹나 봐요. 그 앞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랑 둘이 이렇게 김밥을 먹는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저희 남편 보고 원장님 저는 의사가 되면 2만 원짜리 회 먹는 줄 알았어요. 2,000원짜리 김밥 먹는지 몰랐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노동이 수입이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밤에 11시 반에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 그 관리실에서 지금 큰일 났다. 옆에 빌딩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막 남편이 놀래가지고 우리 빌딩에 또 이게 불 붙으면 안 되니까 막 뛰어나가는데 제가 막 거기다가 뒤에다가 여보 물량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급하게 가가지고 다행히 옮겨 붙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병원 다 불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요? 문 닫고 이제 수리하고 쉬어야죠. 당분간. 그러면 쉬면 돈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게 노동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무슨 고액 연봉자 막 대단한 것 같고 무슨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안 나온다는 건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불안정한 수입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사업가 투자가는 그렇지 않죠.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만 해도 그 누워 계셨는데 삼성이 문제 있었나요? 아무 문제 없었죠. 그분이 자기 시간 24시간으로 돈을 버는 분이 아니었어요. 삼성 직원이 10만 명이다? 24 곱하기 10만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 수입이라는 거는 본인이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투자가도 마찬가지죠. 돈의 액수가 크고 정보가 있으면 그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자기 뭐 일하든지 일하지 않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사업가 투자가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공하신 부유하신 분들은 사업을 해서 어떤 큰 잉여 수입이 있을 때 그 잉여 수입을 투자를 해서 크게 이제 수입을 만드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한테 만약에 100억 줄 테니까 사업해봐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사실 이 사업은 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고 정말 내가 이 사업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간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자본도 없고.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는 거는 내가 자본이 없어도 되고 또 시간이 없어도 내 짜투리 시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아는 게 없어도 다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이건 머스트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직장인이나 자영업 이 섹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그 일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뭐 다 아는 우리 얘기인데 뭐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잠자는 동안에 돈을 들어오는 방법을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지만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사업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자산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오늘 말씀드리는 사업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요즘 뭐 많이들 알고 계세요. 플랫폼 하면은 기차역이란 뜻이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고 연결 공유 이런 의미예요. 플랫폼이라는 게. 요즘 뭐 플랫폼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들 많죠.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냥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소비자들하고 연결해 주는 건데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 이제 카카오 같은 게 이제 유명한 플랫폼이죠. 카카오 뭐 여기 우리 카카오 택시 많이 타봤잖아요. 그럼 택시도 있고 승객도 있는데 카카오가 그걸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돈을 누가 버나요? 택시가 벌고 카카오가 벌고 나는 승객이니까 그냥 돈을 쓰는 거죠. 근데 카카오가 돈을 더 많이 벌죠 택시보다. 그러니까 플랫폼 제공자가 굉장히 큰 수입을 받습니다. 뭐 에어비앤비 많이 아시잖아요. 숙박업체
공유 플랫폼. 근데 이것도 뭐 숙박업체 있고 나 투숙객이 있고 에어비앤비가 있으면 숙박업체하고 에어비앤비가 돈을 벌고 나는 투숙객으로 돈을 쓰죠. 근데 에어비앤비가 호텔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제공자가 수입이 크죠. 아, 그럼 나도 플랫폼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나도 쿠팡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지. 그 가능한가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 들고 그것도 아는 게 있어야 돼. 그거 정말 사업이니까. 만약에 내가 플랫폼 제공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런 상상해보지만 어떤 대기업도 우리에게 플랫폼 제공자의 역할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올리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지금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플랫폼의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카카오나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 그런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필립 코틀러라는 유명한 마케팅 학자가 얘기하신 마켓 4.0에 딱 맞습니다. 마켓 1.0이 우리가 제품을 잘 만들어야 돼. 마켓 2.0이 서비스를 잘해야 돼. 마켓 3.0이 소비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잖아. 우리 웹 같은 우리 저 앱 같은 거 다 깔잖아요. 스마트폰에. 이제 그런 거. 그게 3.0이라면 4.0은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를 모셔오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플랫폼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짜 이게 앞으로의 비즈니스입니다. 앞으로의 비즈니스. 자,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내가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뭐 이런 대형 할인점 있잖아요. 뭐 이런 데서 내가 예를 들어 제품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원어치 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1000포인트 주고 끝이죠. 1000포인트 주고 끝이에요. 근데 나에게 플랫폼 제공자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쇼핑 앱에서 내가 100만 원을 샀다. 그럼 6만 원이 캐시백 돼서 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큰 차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플랫폼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연결 공유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 10명을 모아서 할인점 가가지고 100만 원씩 샀어요. 10명이. 그럼 1000만 원이죠. 할인점으로 보면 1000만 원 매출이 일어났어요.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죠? 그냥 1000포인트씩 주고 끝이에요. 아무 혜택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친구들을 플랫폼 쇼핑 앱에 소개를 해서 다 100만 원씩 사서 10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친구들이 6만 원씩 받죠? 굉장히 좋죠? 그런데 나에게는 150만 원의 수입이 추가로 생깁니다. 너무 좋죠? 이게 플랫폼 제공자로서 받는 수익이에요. 6만 원은 그냥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라면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혜택보다는 큰데 150만 원이라는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큰 수입을 준다. 너무 좋잖아요. 이 150만 원 솔직히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만 해도 10명 소개했을 뿐인데 와, 이제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돈 어디서 나냐고. 이마트 홈플러스가 얼마나 대기업인데 그거 아무도 안 주던데 어디서 그 돈이 나와가지고 이거 물건 비싸게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케팅을 줄여가지고 주는 거예요. 유통 과정을.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는 공장에서 하지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마케팅인데 주로 이제 광고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 같은데 인플루언서들 많이 활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총판 도매 소매 할인점 홈쇼핑에다가 납품 안 하고 공장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직접 판매해주고 공장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직접 구매죠. 직구하고 중간에 총판 도매 소매 할인점 홈쇼핑 또는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갔던 수입을 그냥 소비자들이 갖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어차피 소비자들은 같은 물건이면 더 싸고 편리한 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유통이 이렇게 진화되는 거고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제 이런 수입은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의 차별점이라면 과연 정말 이 쇼핑 앱이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정말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할 거고 또 제품이 정말 좋은가 제품이 좋은가 또 이 회사가 진짜 약속을 지켜서 제대로 수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는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런 걸 꼭 해야 된다. 온라인이 이제 급증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마켓 가서 사지 않거든요. 그 오프라인 마켓 가서 잘 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언택트 시장이 되면서 이 온라인 시장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게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더 활성화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회사가 중요해요. 이 회사가 제품을 잘 만들어야 돼. 일단은 제품을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품질 관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정말 돈 제대로 주는지 그거 확실한지 그거 알아봐야 되고 또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건데 진짜 좋은 제품이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이 회사는 amway.co.kr입니다.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스토어 들어가서 amway 이렇게 검색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amway.com의 한국 사이트인데 amway.com은 이제 미국에서 건강과 미용 분야에서 1위입니다.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 되면은 건강하고 미용 분야가 가장 핫한 비즈니스 영역이에요. 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다 안 늙고 예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는 뭐 너무나도 대세죠. amway 글로벌의 자회사인데 이게 진짜 요즘 이 시대에 너무나 잘 맞습니다. 이 시대에 뉴노멀에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도 어차피 이 언택트 시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맞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좋은 비즈니스를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amway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8% 또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건강보조식품이라 그래서 뭐 8% 성장한다 그게 아니에요. GNC라는 그 건강보조식품 회사는 이번에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그게 오프라인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 있고 이제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소득 창출을 다들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난 이 내용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부업이 아닌 복업. 난 부업은 들어봤는데 복업은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와, 나는 복업은 들어봐도 복업은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복업. 그러니까 부업이 아니라 사이드 잡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 직업의 또 하나의 직업. 이게 직업을 추가로 2개씩은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직업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업을 해야 되는 시대고 또 온라인 해야 되고 또 건강식품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맞아요. 와, 진짜 이게 모든 게 다 맞아요. 어쩜 이렇게 이 시대에 잘 맞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만났는지. 이 회사는 물건을 직접 만듭니다. 이게 이제 공장 사진인데 이 공장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다는데 여기 보니까 완전 너무 깨끗하고 저 물이 1급수라 그러거든요. 이게 친환경 기업이에요. 대단하죠. 제품을 다 직접 만들고 이 회사는 어마어마합니다. 195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60년 됐죠. 60년 됐으면 이 회사가 60년이 됐다? 솔직히 설명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미국에서 60년 됐다? 미국이 의외로 이게 무서운 나라예요. 제품 잘못 만들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전에 뭐 우리나라 그 뭐 다단계 회사에 뭐 조이팔이라는 사람 막 그 뭐 다단계로 뭐 어떻게 1조를 어떻게 사기를 했대나 어쨌대나 해가지고 그 뭐 어디론가 중국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죽었다 그러고 끝났는데 그 죽었는지 아닌지도 확인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끝났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다단계 사기했다 그러면 들어갔다 잠깐 또 어떻게 했다 나왔다. 또 대기업에서도 기업 총수들 뭐 벌금 얼마 내면은 또 면제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그때 엔론 사태 났을 때 20년 징역받았고 그 메도프라는 사람이 금융 다단계를 했는데 150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징벌적인 아주 그 무시무시한 징벌적 그런 형을 받고 굉장히 무섭게 그렇게 마감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매장되는 거죠. 근데 amway가 1959년부터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다. 미국에서. 이거는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대단한 회사인지 다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정말 커요. 이 비타민 회사가 1934년에 시작된 뉴트릴라이트 회사가 이제 아메이사가 이제 70년대에 인수를 해서 지금 아메이의 계열사로 있고,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저런 호텔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호텔이 있으면은 삼성이고, 뭐 롯데 호텔이 있으면 롯데고 다 대기업이잖아요.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JW 메리어트 호텔 지금 가지고 있고,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 저 섬이에요. 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메이로 또 잘 되면은 저기 초대받잖아요. 전용 비행기 요트 저런 거 다 우리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NBA 올란도 매직 농구단 저기 농구 선수들 연봉이 막 100억씩 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커요. 거기다가 뉴트릴라이트 농장 뭐 멕시코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여의도 11배 크게 저 어마어마한 농장, 거기다가 이런 사이트들, 이 사이트들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큰 회사죠. 회사는 너무 큽니다. 회사는 너무 크고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뭐 일본,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고 중국도 다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두 군데 나라에서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뭐 호주 이런 데 유기농 기준 다 맞춰야 되죠. 독일 이런 데 뭐 제조 기준 까다로운 거 다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세계에서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제품이니까. 제품 뭐 완벽하죠. 그리고 나는 사실 이 기업 이념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자신의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보통은 자신의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 기업 이념이 너무나 대단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아메이를 전달받은 거는 제가 90년대 중반에 이제 우리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일할 때 그때 처음 전달을 받았는데, 정말 옛날이죠. 진짜 기억도 안 나는 옛날인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애를 데리러 친정에 갔더니 우리 친정 이모하고 엄마가, 우리 친정 엄마가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쑥덕쑥덕쑥덕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지?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이모의 딸, 그러니까 저의 사촌 여동생이죠. 사촌 여동생이 아메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셨냐면, 아휴, 걔가 무슨 수로 사람을 끌어들이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모가, 아휴, 언니 그게 제품이 너무 싸. 팔아도 뭐 남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휴, 걔가 그만둬야 될 텐데 큰일 났다. 우리 또 이모가, 아휴, 언니 그럼 그만둘 수밖에 없어. 제품을 팔아도 남지가 않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진짜 걔가 뭐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을 하나. 우리 동생은요, 참고로 정말 너무 예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자들은 불쾌한 얼굴을 하고 남자분들은 궁금해해.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예쁘고 또 부잣집에 시집 갔어요. 여자분들 더 기분 나쁘죠. 근데 욕을 할 수가 없어. 왜? 성격이 너무 좋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동생은 교회를 다녀요. 지옥도 가지 않습니다. 완벽한 애예요. 근데 걔가, 그 완벽한 애가 아메이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아유, 그냥 아메이 안 해도 되는데 뭘 또 아메이까지 하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했던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걔가 무슨 수로 사람을 끌어들이겠니? 아, 얘가 나를 끌어들이러 오는 건가? 어떻게 피해야 되지? 막 이런 불안함이 엄습을 하는데 왔어요. 왔는데 동생이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아메이 제품을 막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책상에다 탁 올려놓, 그 부엌 식탁에다 탁 올려놓으면서, 언니, 아메이는 피라밋이 아니야. 아메이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래, 뭐 그게 그거지. 언니, 아메이는 좋은 거야. 그래, 그게 그거지. 제발 나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될 텐데. 언니, 부산에 있는 대학 교수가 아메이 알아보러 미국 가서 다 알아보고 와가지고 그 교수님이 너무 아메이가 좋다는 걸 알고 아메이 열심히 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벌어. 아메이 뭐 의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대단해. 아유, 그래, 그렇겠지. 근데 나는 아니지. 나는 뭐 미국 가서 뭐 알아볼 정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야 성공하겠지만 나야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세일즈를 하겠어요. 또 내가 우리 동생 보니까 비닐봉지에다가 제품 담아서 왔는데
나도 어디 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두근두근 하면서 아우 여기서 더 이상 끌어들여지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냥 벌벌벌 하면서 저기 있잖아 언니는 아메이를 못할 것 같아 막 벌벌 떨면서 얘기했더니 동생이 막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 막 웃으면서 아유 언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메이를 해. 언니는 아메이 못해. 언니는 그냥 제품이나 써. 와 갑자기 광명이 찾아오는 거야. 어? 더 이상 끌어들이질 않는 거야.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제품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 제품을 쓸게. 그래 이거 얼마야? 막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얼마야? 했더니 언니 아메이 제품은 설명을 듣고 써야 돼. 언니 이 로션은 발뒤꿈치에 바르면 정말 발뒤꿈치 갈라진 게 딱딱 붙어. 그래서 그래 그래. 언니 이 세제는 가루가 하나도 안 남아. 언니 이거 아토피 같은 거 진짜 이런 그런 사람들 피부 약한 사람한테 너무 좋아. 그래 그래 세제 가루가 안 남지 않아. 그래 좋은 거야. 알았어 알았어. 언니 이건 조금만 써야 돼. 이건 고농축이야. 조금만 써야 돼.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언니 이 샴푸는 머리카락이 안 빠져. 그래 그래 알았어. 언니 머리 감을 때 딱 머리카락 얼마나 빠지는지 딱 비교를 하란 말이야.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언니 이 비타민은 효과가 너무 좋아. 감기 진짜 안 걸려. 저기 형부가 의사라서 비타민은 공짜로 들어오는 게 많은데 그거 먹으면 안 될까? 아 언니 효과가 달라. 그래 먹어야지. 그래 먹어야지. 막 이러고서는 다 받은 거예요. 진짜 제품이 비싼 게 없어가지고 1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언니 나 갈게. 막 그래 고마워 잘 가. 동생을 보내주고 너무 고마웠어요. 제품 써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뭐 한두 개 떨어졌을 때 뭐 요청하는 것도 미안하고 해서 좀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6개월 넘었나?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그 제품 다 썼는데 갖다 줄 수 있어? 동생이 언니 나 아메이 그만뒀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 솔직히 핸드폰도 없고 제품도 그렇게 뭐 몇 가지 안 되고 그럴 때 사업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야 진짜 아메이가 되게 힘든가 보다. 그거는 진짜 부산의 대학 교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 몇 명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그냥 비닐봉지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불쌍하게 끝나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이제 그만뒀다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이제 내가 이제 제품을 쓰고 싶은데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제품을 써보니까 와 아메이 제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다른 걸 쓰면 더 알겠어요. 아메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아메이에 전화를 했죠. 아메이에 전화할 수 있잖아요. 아메이에. 이 제품을 어디서 파나요? 회원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회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앱으로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내 통장을 복사해서 아메이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하래요. 어떻게 해요? 누굴 만나야 된대요. 자기들이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회사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굴 만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간첩이죠? 간첩 접선이에요. 무서워서 안 했어요. 무서워서 접선 안 하고 우리 이모한테 떠넘겼죠. 우리 이모도 그 아메이 비타민을 먹고 무릎 관절 아픈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메이 오메가3 먹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그거 전혀 모르는 이상한 사람 만나서 회원가입해야 된다고. 주민등록증도 막 주면서. 근데 우리 이모가 그래 연희야 내가 총대 매마 내가 가입할게. 내가 할게. 너는 젊었으니까 하지마. 내가 할게.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가입을 하고 와 지금 생각하면은 사람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니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 회사가 나쁠 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냥 하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모가 회원가입하고 그 번호로 같이 제품을 썼거든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우연히 다른 동료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아메이를 다시 전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아메인 줄 알았으면 설명 들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난 다 안다. 막 이렇게 난 다 알아. 나 아메이 다 알아. 그거 아무나 성공 못해. 제품은 좋아. 제품 좋지. 막 이런 식으로 다 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무슨 이커머스 마케팅 강의라 그래가지고 나는 또 뭐 대학교 특강하는 줄 알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아메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아메이 다 안다고. 그때 선생님이 왔는데 듣고 가라고. 또 그렇지. 또 왔는데 또 안 듣는 것도 그래 뭐 듣지. 딱 듣는데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아메이 기업 이념.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제가 여기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강사분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마트에다가 아메이 제품 갖다 놓고 팔면은 5천만 원이라도 매장 낼 수 있는 사람만 아메이 할 수 있지 않냐. 우리 창업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메이를 할 수 있게 무점포 방식을 취했다. 무점포기 때문에 회원제를 할 수밖에 없다.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알려면.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된 거다. 제가 그때 나는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 가입하기 무서워했던 그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그 창업자들의 마음이었구나. 그걸 알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완전히 아메이 해야 된다. 정말 이 두 권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저기 보면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리치 디보스 사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사람을 돈을 줘서 돕는 그거는 위험하다. 사람들에게 자립심을 해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스스로 일어서 할 수 있는 힘을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일이다.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싶다면, 정말 자기 스스로 일어서고 싶은 사람,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고 그거를 돕는 사람이 우리다. 그러니까 아메이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알려주십시오. 정말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 그랬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딱 도착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살다 왔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소리를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기회는 다 갖도록 하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진짜 너무나 감동받았고 이런 분들이 만든 회사라면 나도 동참해서 하고 싶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요거는 EBS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요거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때 그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이 있어가지고 왜 한국에는 부자는 많은데 선한 부자가 없냐. 그래서 선한 부자를 찾았는데 아메이 사장 회장님이 선출이 돼서 찾아져가지고 인터뷰하는 내용이고, 리치 디보스 사장님 창업자, 지금 창업자들은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분들이 계셨을 때 아메이 기부 순위 미국에서 20위였죠. 정말 1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다 기부했어요. 병원 박물관 이런 거 다 기부한 진짜 대단한 분들이었고, 아메이 회장님 스티브 앤 앤델 글로벌 아메이 회장님이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이벤 앤델 회장님 창업자 그분은 1번을 하셨고, 그래서 부자가 3번을 결국 한 거죠. 근데 미 상공회의소는 1912년 창립한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내 상공 산업 관련 협회와 GM, 보잉, 퀄컴 등 300만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지금 미 상공회의소 의장의 자격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들 예방했던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아메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98년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때 정말 일본이 잘 나갈 때였거든요. 98년도. 그때도 도요타, 소니 이런 게 완전히 소니 이런 데는 미국의 영화사도 사고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이런 일본의 대기업들보다도 아메이 신용 등급이 더 좋았어요. 아메이의 기업 등급이 훨씬 더 좋았다고요. 무디스의 모기업 던 앤 브래드 스트리트에서 기업들을 쫙 조사를 했거든요. 제너럴 일렉트릭, 아메이, IBM, 코카콜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휴레패커드, 3M 이런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5A1의 신용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메이가. 이거는 순실질 자산, 그러니까 자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그게 5천만 불 이상이면서 1을 받아야 돼요. 신용평가지수 1. 그거는 10년 이내 부도확률이 1% 미만이에요. 2를 받으면 신용등급이 부도확률이 7에서 12%로 확 올라가요. 이거는 지구가 뽀개지지 않는 이상 망할 수가 없는 회사다. 너무 튼튼한 회사. 아메이 사이트 이렇게 돼 있고, 앱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아메이는 기술력이 너무 좋아요. 세계 75개 연구소가 있고 1100개의 특허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만족 보증 제도를 합니다. 3개월 이내
사용했던 제품 다 반품해도 된다 이거예요. 전액 환불. 대단하죠? 공기청정기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세제도 미국에서 소비자 만족지수 1위였고 화장품도 스킨케어 탑 5 브랜드에 들어가고 모든 제품이 너무 좋아요. 모든 제품이.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으로. 내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아메이가 직접 만든 제품이 아니고 국내 제품들인데 아메이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죠. 이 제품들도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 공장도 다 견학도 한번 갔었거든요. 제가 그 녹차 그 보석 녹차 견학 갔는데 자기들이 1년간 판매되는 금액이 그 매출이 아메이에 런칭되는 순간 오전에 다 판매됐대요. 아메이 뭐 자기들이 아메이는 솔직히 남지가 않는데 왜냐면은 아메이 제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서 남지는 않지만 아메이는 무조건 아메이 공장에 들어가는 순간 아메이 그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 현금으로 어음이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고객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라면 공장도 갔는데 라면도 자기들은 그 집에 가져갈 때는 아메이 라면만 가져간대요. 저건 완전히 다르대요. 저거는 새기름에다 튀기는 거고 그 다른 거는 기름을 몇 번 튀긴 데다가 또 튀기고 또 튀기고 산패된 기름인 거죠. 그래서 완전 퀄리티가 다른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아메이가 만든 제품들은 뭐 이거는 진짜 명품이에요. 명품. 쓰면 돼요. 뭐 이런 거 뭐 그냥 쓰세요. 쓰면 돼. 진짜 알러지 전부 다 잡아주는 진짜 너무 좋은 제품이지 뭐 이거 정수기. 진짜 이거 비스페놀 A 같은 거 잡아주는 유일한 정수기. 건강보조식품. 와 진짜 이거 너무 좋죠. 코로나19에 따른 건강식품 업계 동향. 와 주요 카테고리에서 다 올라갔어요. 요즘 뭐 다 올라갔는데 특히 뉴트릴라이트 8.6% 성장. 그 차두리가 간 때문이야 먹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뉴트릴라이트를 먹죠. 뭐 이런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다 먹어요. 호나우딩요도 먹었다고? 근데 왜 나는 뉴트릴라이트 먹고 조기 직구 나갔는데 꼴이 안 들어가지? 나 반품해야 되겠어? 반품도 되고. 와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반품도 다 되고. 화장품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이런 어마어마한 제품들. 뭐 제품이 뭐 나쁘기를 해. 회사가 뭐 회사 너무 좋아. 뭐 제품 최고야. 뭐 와. 뭐 너무 이건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뭘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그냥 내가 아메이 제품 쓰면서 하면 되는데 뭘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얼마면 되겠습니까? 뭘 원하세요? 얼마면 될까요? 원하는 대로 다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왔으면 좋겠어. 100만 원씩 나오고 나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왔으면 좋겠어. 500만 원씩 나오고 나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왔으면 좋겠어. 1000만 원씩 나오고 나 한 달에 1억씩 나왔으면 좋겠어. 1억씩 나오고.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분은 이제 그 친한 그 선생님은 아메이를 안 하시고 이제 저한테 소개만 해주고 끝나셨지만 제 위에 저를 사업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연수입이 14억. 야 진짜 한 달에 1억이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대단해. 다 나와요. 그리고 심심할까봐 여행 보내주고 그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수입이 매달 평생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 죽으면 내 후손들이 걱정될까봐 상속도 됩니다. 소름 돋았어요. 나 혼자서 카메라 보고 하는데도 소름이 돋아. 진짜. 여러분 소름 돋아요. 이거 진짜 소름 돋을 일이에요. 응? 여러분 원하는 수입이 매달 평생 증가, 나 죽는 날까지 나오고 내 자손 대대로 나온다? 미국에선 4대까지 상속이 됐다는데 너무 놀라요. 너무 놀라요. 이 수입은 한 번 나오고 많은 수입이 아니에요. 부자들의 수입, 지속적 수입,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에요. 직장 그만두면 돈 안 나오잖아요. 이건 그런 수입이 아니에요. 아메이 수입은 그냥 다달이 나오면서 내가 생활도 할 수 있어. 월급처럼. 하지만 빌딩 임대료처럼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 자산을 쌓는 수입이에요.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일시적이면서 동시에 자산이라고요. 와 이건 진짜 또 이해 안 되시면 할 수 없어요. 이거 여러 분 거, 내 거 말고 여러 분 거를 계속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이거를 깨닫는 순간
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교수 하다가 그만두고 아메이 하잖아요. 왜냐면 또 우리나라 법이 희한해요. 대학 교수는 아메이를 못 해요. 법적으로.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회사 다니는 사람은 아메이를 복업으로 할 수 있는데 대학 교수는 복업으로 아메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등하다가 할 수 없이 그 대학 교수를 그만뒀거든요. 너무 아깝지만 어떻게 해요? 근데 그만둘만 하지 않나요? 저보고 가끔 아우 그 좋은 직업 왜 그만두고 이거 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수입이 죽을 때까지 나오고 나고 죽은 다음에 상속도 되고 심심할까 봐 여행도 보내주고 아 그게 다 사실이면 대학 교수는 그거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진짜 이 아메이 수입은 너무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 저는 그 큰 수입을 받는 분들 옆에 있어 보니까 와 진짜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뭐 하는 게 또 진짜 간단해요. 그냥 내가 뭐 살 거 있으면은 그냥 아 아메이에 있나 보고 아메이에 있으면 아메이에서 사세요. 좋으면은 계속 쓰고 싫으면 반품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제품이 좋더라. 아메이로 수입도 크게 된다. 거기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좋다. 이걸 얘기하면 돼요. 근데 말을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말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하는 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정말 그룹의 시스템에 잘 조인합니다. 내가 다 한다 생각해서 막 혼자서 하면 잘 안 돼요.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먼저 잘 배워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이 정보를 주신 분한테 안내를 받아서 어떤 거를 들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알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알리고 싶은지 다 코치를 다 해줘요. 그대로 하면 진짜 빨리 돼요. 그대로 하면 진짜 빨리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수입이 나오는지 볼게요. 마트에 가면은 그냥 내 주머니에서 돈 내가고 끝이죠. 근데 이런 모든 제품이 아메이에 있단 말이에요. 아메이에서 사면은 그러면은 내가 샀는데도 아 당신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출을 했는데 매출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 제품에 다 PB라는 게 있거든요. 점수가. 그 점수에 따라서 캐시백을 해줍니다. 와 여행도 보내주고 진짜 대단해요. 자 이게 볼게요. 이제 이거는 매달 계산이 되는 건데 일단 캐시백은 20만 PB를 할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20만 PB 이하는 그냥 싸게 물건을 사고 그냥 택배 무료로 받고 그거밖에 안 돼요. 반품되고 그거밖에 안 돼. 20만 PB는 금액으로 보면은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 한 달에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쓴 경우인데 사실 내가 혼자 쓰면은 35에서 40만 원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20만 PB라는 거는 아메이가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혼자 쓰는 게 아니야. 누군가한테 아메이를 전달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 플러스 플랫폼 제공자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캐시백이 이제 그때부터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7만 PB를 썼어요? 그럼 캐시백을 받을까요? 아니죠. 20만이 안 됐으니까 그냥 아, 수입 발생 없이 좋은 제품 싸게 썼구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7만 PB밖에 안 썼는데 내 친구 A가 5만 PB, 내가 소개해서 B가 5만 PB, C가 3만 PB를 썼어요. 그러면 A, B, C는 20만이 안 됐으니까 못 받죠. 근데 나는 합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이 되죠. 20만 PB가 돼서 아, 당신은 플랫폼 제공자였군요. 당신은 아메이를 전달하고 있었군요. 20만 PB 3%, 6,000원. 요즘은 또 물가가 올라가면 이거 돈을 올려주기 때문에 10,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10,000원의 캐시백. 내가 하나도 안 썼는데 내 친구가 뭐 7만 PB, B가 7만 PB, 뭐 또 C가 뭐 6만 PB에서 20만 PB 됐다? 그래도 내 수입인 거예요. 내가 하나도 안 써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수입 분배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가 있고 나한테 아메이 정보를 준 사람을 우리가 후원자, 영어로는 스폰서라고 합니다. 스폰서가 있고 스폰서가 나한테 아메이를 설명을 해줬고 내가 A와 B에게 아메이를 설명을 했어요. 제품을 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한 거예요. 아메이가 뭔지, 아메이 회사, 앱, 그 다음에 제품 뭐가 있는지,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이런 거 설명을 했는데 각각 20만 PB가 됐을 때 이제 다 똑같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이때 수입이 누가 제일 많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퀘스천이죠. 누가 제일 수입이 많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나예요.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S의 수입이 제일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의 수입이 제일 크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S가 매출이 80만이잖아요. 나는 매출이 60만이고 S는 회원도 4명이고 나는 회원이 3명인데 내가 늦게 시작했는데 왜 내 수입이 더 크죠? 아메이에서는
80만 원 전체 매출에서 나는 두 사람에게 전달했지만 S는 한 명에게 전달했다. 나의 노력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력을 제일 많이 한 내가 제일 많은 수입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노력을 많이 한 S가 수입을 가져가고 A, B는 좀 자기가 쓴 거 거기에 대해서 캐시백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볼게요. 이제 S의 매출이 80이잖아요. 그럼 저 표에 따라서 60은 넘었고 120은 안 돼서 6% 적용이 됩니다. 48,000원이 나와요. 근데 S가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를 사가지고 자기 혼자 80만 원을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48,000원은 혼자 갖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저 80을 S 혼자 한 게 아니라 S와 나 A, B 넷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나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걸 나눠 가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도 60을 나 혼자 했으면은 36,000원을 다 받아요. 60에 6%면 36,000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나와 A, B 셋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셋이 나눠 가져야 돼. 그럼 S 얼마 갔는지 금방 나오죠. 4명이 48,000원을 가져갔는데 3명이 36,000원을 가져갈 거잖아요. 그러면 S는 얼마 하겠어요? 12,000원 받겠죠. 쉽잖아요. 4시 48,000원인데 3시 36,000원 받아갈 거니까 나머지 12,000원. 그러니까 나도 계산이 간단해요. A 6%, B 6%, A 6,000원, B 6,000원 두 사람 12,000원 빼주면 내가 24,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가 12,000원, 내가 24,000원, A와 B가 6,000원, 6,000원. 완전 합리적이죠. 이래서 아메이가 피라밋이 아니에요. 아메이는 먼저 했다고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메이는 무조건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거예요. 피라밋은 그냥 위에 사람이 많이 받는 거잖아요. 먼저 한 사람이. 아메이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 사람.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만약에 A라는 친구가 나보다 되게 열심히 했다. 막 3명, 4명 막 전달하면서 많이 했다. A의 수입이 제일 크죠. 그래서 아메이는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거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이게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보다 많이 하면 나보다 수입이 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이번에 수입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룹을 형성을 해서 A라는 친구가 쭉 그룹을 형성해서 400만, B라는 친구가 그룹을 형성해서 300만, C가 200만, D가 100만. 나는 아무것도 안 썼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썼어요. 여행 갔어. 뭐 요즘은 해외여행을 못 가는데 아무튼 어디론가 갔어. 나는 이제 안 썼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수입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나로부터 시작된 전체 그룹이 1,000만이 되면서 21% 캐시백 요율이 됩니다. 그래서 210만 원. 근데 A그룹에 60만 원, B그룹에 36만 원, C그룹에 18만 원, D그룹에 6만 원. 이렇게 쭉 빼주게 되죠. 빼주게 되면 90만 원. 근데 이제 물가 인상분 올려줘서 145만 원. 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내가 100만 원 해도 되고 2가 수입을 올려도 되는데 뭐 너 되면 할게 하고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 해도 되고 아무튼 내가 다른 소비자를 해도 되고 아무튼 100만이 더 추가됐다. 1,100만이다. 그러면 퍼포먼스 플러스라는 또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한 2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너무 좋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210만 원 정도 수입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내 수입이 제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수입이 아니라 내 매출이 내가 직접 올린 매출이 제로가 됐을 때도 수입이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다단계가 아니거든요. 아메이는. 법적으로는 다단계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다단계는요. 의무 판매 그게 있어요. 규정이. 내가 얼마를 팔아야 돼요. 아메이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일체. 그렇기 때문에 상속도 돼요. 뭐 예를 들어 내 애기가 뭐 2살인데 내가 죽었다. 우리 애한테 상속했다. 우리 애가 의무 판매 규정이 있으면 판매를 못 하잖아요. 애기는. 그게 아닙니다. 아메이는 본인의 매출이 없어도 전체에 내가 전달한 이 회원망에서 매출이 있으면 수입이 발생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대단해. 자, 이제 수입을 키웠어요. 이제 2천만 원이 넘는 그룹을 이제 키운 거예요. 막 전달해가지고 막 2천만 원 넘는 그룹을 키웠어요. 2,580만 매출, 2천만 원 넘는 매출. 자, 그러면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뭐 자세히 한번 계산해 보세요. 656만 원. 야, 진짜 656. 26% 그룹이 되죠. 656.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너무 좋아요. 656만 원 이 정도 딱 돈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야. 와, 이 정도 되면 진짜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에요. 제가 진짜 코로나 이거 일어나고 우리 뭐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정말 계속 집에 있는데 계속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나 미안해 죽겠더라고. 와, 우리 회원들 진짜 우리 회원들 나 때문에 물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회원들 나 때문에 물건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생활용품이잖아요. 치약, 코로나 나오기 전에 사고 계속 안 써요?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사잖아요. 비타민 한 번 먹고 영원히 사나요?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또 사잖아요. 생활용품 재구매되고 이것도 아메이 제품이니까 재구매돼요. 아메이 제품 아니면 딴 데 가서 사죠. 근데 아메이 제품 제가 얘기했지만 한 번 쓰면 계속 이거 쓰고 싶어서 계속 쓰게 된다니까요. 회원 늘어나죠. 뭐 나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보다 수익 커질 수 있는 거 아는데 자기 사업이니까 열심히 회원 늘리고 또 소비자들은 또 제품이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 또 소개해주고 회원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무조건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가만히 있어도 제품이 늘어나요. 지금은 차량용 청정기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아메이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5가지 제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품이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도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나의 경험도 축적되고 이 수입은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고 정말 이거는 무조건 되는 사업이에요. 가끔 저한테 그거 아메이 아무나 안 되지 않나요? 아무나 됩니다. 아무나 돼요. 왜냐면 이건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이건 뭐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 내가 창문에서 떨어졌는데 나는 하늘로 솟구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계속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계속 무조건 돼. 근데 이제 초반에 좀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막 나와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656만 원 평생 와 진짜 상속돼 해야지. 집에 왔는데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괜히 헛바람이 들었구나. 집에 있어야지. 직장이나 열심히 다녀야지.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고윤희 선생님 빨리 내려오세요. 아메이 설명 들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아메이 공부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제가요? 예, 주차장이에요. 내려오세요. 아유, 왜 또 벌써 왔지? 막 이러면서 막 끌려가듯이 또 가보면 되는 거야. 가보면. 야, 이 진짜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달하신 분을 자꾸 만나십시오. 만나서 온라인 강의라도 계속 들어오세요. 그러면 진짜 된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또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해보고 우리 엄마 그렇지. 우리 이모 그렇지. 다들 제품 쓰는 사람들이니까 물어봐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주지도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괜히 하나? 아유 그래 내가 왜 괜히 안 해야지? 근데 또 이번엔 너무 재밌는 건데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가보면 되는 거야. 나만 빼놓고 되는 거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는 거야. 다. 분명히 거기서는 된다 그러는데 아메이 사람들은 된다 그러는데 아메이 밖에 와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된다는 거야.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면서 아메이 진짜 이거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거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답답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막 눈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있구나. 내 편을 들어줄 한 사람이 있구나. 누구죠? 나는 내 편을 들어야죠. 남들이 야 너 안 돼 이럴 때 그래 내가 뭐 되겠어.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야. 남들이 너 안 돼 그럴 때 나는 난 될 거야.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나보고 안 된다 그랬지? 내가 되는 거 보여줘야지. 진짜 그렇게 해서 하니까요.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네. 제가 이 사진이 뭐냐면 이 여자분이 대만 분이신데 아메이로 수입이 한 1억 정도 될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유일한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오빠가 상속을 받았어요. 오빠가 14년간 아메이로부터 수입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아서 얼마 받았냐면 14억을 받은 게 아니라 1억일 때 돌아가셨는데 45억을 받았어요. 지금 돈 받은 보너스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빠가 받은 거. 대단하죠? 더 커진 거야, 돌아가시고. 이런 게 아메입니다.
수입은 끝없이 커져요. 이제 플래티늄 정도 되면 좋아요. 1,000만 원 매출 한 1년 정도 하시면 한 5천만 원, 지금은 4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 수입 정도 되고 해외여행 가는데 해외여행 너무 좋아요. 그냥 뭐 가세요. 1,000만 원 정도 해외여행. 지금 코로나라 쉬고 있는데 올해는 돈으로 준다는데 뭐 어쨌든 그냥 코로나 끝나고 또 시드니 간다니까 여러분 시드니 갑시다. 시드니 지금부터 하면 시드니 가거든요. 시드니 가자고요. 시드니 가고 내년 겨울에 시드니 가고 뭐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내 밑에 사람을 이제 성공을 시켜야 돼. 내 밑에 사람들이 최소 5천만 원 이상 수입이 되는 사람으로 한 3명 정도 5천만 원 이상 수입 만드는 사람을 만들면 도와주면 1억. 이거는 남을 돕는 사업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남을 도와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들 도와서. 그리고 내가 1억일 때 내 파트너는 2억 3억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많이 들어보셨죠? 1억 5천에서 한 2억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 다니고 수석 다이아몬드 한 2억에서 3억 몇 명을 성공시키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에메랄드 3명 다이아몬드 6명 수석 다이아몬드 9명 더블 다이아몬드 12명 트리플 다이아몬드 15명 크라운 18명 크라운 엠버스드 20명 이렇게 계속 누구를 도와줄수록 수입이 커져. 요 가운데 계신 분이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분이거든요. 스폰서 저를 아메이 도와주시는 분 연수입 10억 이상 평범한 직장인 성공하셨죠. 미국 와 난 저기 중간에 저 집 호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본인 집이래요. 미국 아메이는 오래돼가지고 엄청나요. 나는 저거 자동차 전시장인 줄 알았는데 본인 차라 그러더라고. 막 집에 골프장 있고 집에 주유소 있고 난리예요. 미국은 이런 자유로움. 그것도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공하는. 너무 대단해요. 저런 집. 난 저런 집 청소하기 싫어서 괜찮습니다. 다 돈 주면 청소하러 와요. 다. 뭐 청소 걱정해. 저런 거 긁히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런 차 긁히면 그냥 보내고 새 거 사면 됩니다. 돈 있으면 새 거 사세요. 예. 집 나가면 고생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가보십시오. 아메 여행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이걸 만났다는 게 브라보. 너무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요. 오늘 이 한 번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아무튼 이거 링크 보내준 분한테 물어보세요. 나 뭐 들어야 되냐. 많은 자료를 줄 겁니다. 들어보시고 멋진 이제 부자 되시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